자,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보도록 합시다.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아마 배웠을 건데 생명이라는 거 처음 배우면서 식물하고 동물에 대해서 구분해서 배웠죠. 아, 중학교 1학년 때 배웠겠구나. 생물의 5개를 배웠던 거 기억나? 생물의 5개? 생물을 5가지 구분을 하잖아. 그치? 어떻게 구분을 했었냐면 이거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을 테지만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걸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테니까 어떻게 먼저 구분을 하냐면 이 생물이 핵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핵이 없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원핵생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핵이 있는 애들 중에서 기관이 있는 애들과 기관이 없는 애들로 나뉘는데 기관이 있는 애들도 또 3개로 나누거든요. 기관이 있는 애들 중에서 조금 다른 개념이긴 한데 움직임이 있는 친구하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친구 이렇게 나뉘어요. 기관은 있고 움직임은 있는데 광합성을 못하는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동물이라고 불러. 동물계. 움직임은 없지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애들 누구겠어? 식물계겠지. 근데 재밌는 친구들이 있어. 움직일 수도 없는데 광합성도 못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얘들을 균계라고 불러. 물론 동물, 식물하고 균계를 따로 구분하기도 해. 포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구분하기도 하는데 얘들은 포자를 가지고 있어서 이 포자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유기물을 녹여 가지고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형태야. 그러니까 균계에 해당하는 애들은 버섯, 곰팡이. 균계라고 해서 세균 생각하면 안 돼요. 세균은 어디 들어가요? 세균은 여기 들어가. 원핵생물. 그럼 질문. 세균은 박테리아야 바이러스야? 세균은 박테리아입니다. 박테리아. 그럼 바이러스는 뭐냐? 얘는 생물이 아니야.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야. 왜 굳이 이 얘기를 하냐면 바이러스가 살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얘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기본 첫 번째 조건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생명체라는 건 첫 번째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리고 그럼 얘네들은 뭐라고 할까요? 얘네들은 원생생물이라고 합니다. 핵은 있는데 기관이 없어. 얘네들 또 2개로 나뉘거든요. 단세포인 애가 있고 세포 하나로 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고 다세포로 만들어진 친구들이 있어. 많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친구들. 단세포는 동물하고 비슷해. 움직일 수 있어. 아메바, 유글레나, 뭐 플라나리아 이런 애들이 여기에 속해. 근데 다세포에 속하는 애들은 식물하고 비슷하게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인데 식물처럼 이렇게 옆으로 막 무한 커지지 않아. 관다발이 없어. 누가 있냐면 미역, 김, 파래 이런 해조류들이 여기에 포함돼. 다세포들은. 이렇게 해서 구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명체라는 건 세포로 구성되어 있어야 되고 그 중에서 핵이 있는 애 없는 애로 나뉘고 기관이 있는 애 없는 애로 나뉘고 움직이는지 광합성을 하는지 포자가 있는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얘를 따로 빼서 포자가 있다라고 따로 표시하기도 하고요. 이게 생물의 5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고요. 그러니까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는 뭐다? 세포다. 세포. 세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세포, 조직, 기관, 개체 이렇게 점점 커지는데 개체라는 건 혼자 스스로 생명활동을 할 수 있는 존재. 그러니까 우리들이 개체인 거야. 나도 개체, 너네들도 개체.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도 개체, 저기 있는 나무도 개체, 풀 한 포기도 개체. 이렇게 개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낙엽을 나뭇잎을 하나 똑 뗐어. 이거 개체라고 할 수 있어? 이건 개체가 아닌 거야. 그렇죠? 존재 자체 전체를 다 개체라고 하는 거고요. 식물들한테만 존재하는 단계가 또 있네. 세포, 조직, 조직계라는 단계가 있어. 식물들은. 동물들은 뭐가 있어요? 세포, 조직, 기관, 기관계라는 단계가 있죠. 기관계를 처음 배운 건 중2 때인가? 작년에 안 배웠지. 재작년에 배웠지. 중2 때일 거예요. 소화계, 호흡계, 뭐 배설계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죠? 그게 기관계에 대해서 배웠던 거야. 그런 기관계들이 모여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걸 개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럼 세포의 기본적인 구조인 생명체의 기본적인 구조인 세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세포는 우리가 뭐 다른 애들 볼 거 아니고 동물하고 식물을 기본으로 해서 볼 거예요. 동물 세포는 이렇게 따로 모양이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둥글게 그리고 식물 세포는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육각형으로 한번 그려볼게. 동물 세포하고 식물 세포 둘 다 뭐가 있다 그랬어? 핵이 있다 그랬죠? 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핵을 이렇게 그려놓고 얘를 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 다 보유하고 있는 거 뭐 세포막이 있겠지? 안쪽에 있는 게 세포막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 핵에 이렇게 들러붙어 있는 무언가가 있어. 똑같이. 이거를 소포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포체 밑에 이렇게 점점점점 조그마한 또 세포 소기관들이 들러붙어 있는데 이거를 라이보솜이라고 해요. 어떤 교재는 리보솜이라고 써 있는 교재들도 있어요. 그리고 소포체랑 비슷하게 생긴 애인데 이런 식으로 또 따로 떨어져 있는 애들이 있거든. 얘들은 골지체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대략적으로 둥근 모양인데 이렇게 휘어져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또 있어. 이중으로 되어 있어. 얘를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합니다. 어떤 책에는 미토콘드리아라고 나와 있는 책들도 있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구조야. 세포 소기관들. 세포에 있는 소기관들의 기본적인 구조를 나타낸 거고 식물에만 있는 애들이 또 있어요. 식물에는 뭐가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이렇게 밑줄이 이렇게 쳐 있는 친구들이 있어. 이 엽록체예요. 그리고 이 바깥에 있는 거 세포 벽. 이 두 가지는 식물에만 있는 특징. 예전에는 여기에 액포라는 그런 저장기관도 있었는데 이 액포도 식물에만 있는 특징이라고 표현을 많이 했었는데 동물 세포에도 액포는 존재해요. 그래서 요즘은 이 액포는 식물에만 있다고 하지 않아. 식물 세포에만 있는 건 이 두 가지, 엽록체하고 세포벽. 186쪽에 도식이 잘 돼 있죠. 이걸 보고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납작하게 해도 뭔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세포 소기관에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187페이지에 보니까 핵이 나오네요. 세포에서 가장 큰 세포 소기관이래. 그거 밑줄 좀 쳐주세요. 가장 큰 세포 소기관. 그리고 위에다 적어주세요. 가장 중요라고. 가장 크기도 하고 가장 중요해요. 누가? 핵이. 핵 무섭잖아. 뉴클레오 런치 디텍티드. 들어봤어? 누가 나를 핵 공격하려고 딱 조준하고 있다라는 거야. 내가 자주 하던 게임에서 나오는 그런.
핵막으로 쌓여 있는데, 자 보세요. 첫 번째 줄에 쭉 가다 보니까 공 모양으로 뚜렷하게 관찰되고 막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핵막 막으로 쌓여 있어. 그리고 유전 정보 저장 밑줄 치시고 생명 활동을 조절 밑줄 쳐주세요. 얘가 핵이 하는 일이야.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DNA가 들어있거든요. 그 안에. 그리고 그 DNA를 이용해서 세포의 생명 활동을 조절해요. 두 번째 라이보솜. 라이보솜 위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라이보솜 위에다가 X. 세포 소기관 중에서 라이보솜만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아. 왜? 너무 작아서. 막 구조가 없어요, 라이보솜. 그래서 이것도 이제 내신 문제로 되게 자주 나와. 세포 소기관들은 막으로 둘러싸여져 있다. 모두. 땡. 틀렸어. 라이보솜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기 때문에. 라이보솜은 대체적으로 소포체 위에 박혀 있거나 세포질 안에 이건 당연히 알고 있기. 속살은 세포질이에요. 라이보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백질 합성 밑줄 쳐주세요. 라이보솜이 하는 일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일이야. 그 다음에 소포체 막 동그라미 치시고 핵막과 연결 밑줄 칩니다. 소포체는 핵막하고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까지 밑줄 칩니다.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 그 다음에 골지체 막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을 저장했다가 막으로 싸서 세포 밖으로 분비까지 밑줄 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내가 우리 집이 그저께 이사를 했거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사를 해야 되니까 막 쓰레기 버리고 짐도 버리고 그동안 안 쓰던 거 꺼내서 다 치우고 해야 될 거잖아. 짐을 막 줄이고 있단 말이야. 지난달부터. 근데 지난달부터 우리 집에 막 이따만한 소포들이 오는 거야. 뭐야 봤더니 어느 날 지난주에 진짜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야. 우리 집에 이제 갓 20살이 되신 아드님께서 블리치라는 만화 아니? 전집을 사셨어. 이사 가는데 이 미친 자가. 그게 끝이 아니야. 지난 한 달간 얘가 지난 두 달간 얘가 산 만화들이 블리치, 나 혼자만 레벨업, 도쿄구울, 체인소맨, 그리고 그 비스크돌은 사랑을 한다. 전권을 다 샀어. 6개 하나 더 있는데 뭐지 기름이 기억이 안 나. 이사 가야 되는데 집을 만화방을 꾸며놨어. 그래갖고 근데 미친 장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막 뭐라 그랬거든. 내가 더 나르면 되잖아. 야, 네가 어떻게 나를 건데. 그래서 짐이 더 많아졌어. 개책꽂이에 있던 책을 꽂을 수가 없으니까 내 책꽂이에 갖다 놨더라고. 내 책꽂이에 자리 없는데. 근데 얘가 보니까 그러니까 번개장터를 통해서 한 거는 우체국 택배로 받았더라고. 그거 보면 딱 생각이 난 건데, 자 보세요. 핵막하고 이 소포체가 연결돼 있어. 핵막하고. 그러면 핵에는 DNA가 들어있는데 DNA는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설계도라고 했잖아. 이 설계도는 소중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가면 안 돼. 근데 이 DNA를 이용해 가지고 단백질을 만드는 거잖아. 그러니까 DNA의 사본을 만들어. 핵이. 그게 RNA야. 딱 필요한 만큼만 사본으로 카피를 해서 만드는데 그걸 RNA라고 부르거든. 그 RNA를 내보내. RNA를 내보내면 이게 라이보솜으로 들어가. 라이보솜은 이런 식으로 3단계로 생겼거든요. 윗덩어리하고 아랫덩어리가 이렇게 있어. 여기서 RNA가 슉 들어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띡띡띡 해가지고 요거에 맞는 아미노산을 갖고 오는 친구가 또 있어. 그럼 아미노산 하나 갖고 왔어. 그럼 쭉 지나가. 그러면 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자료 정보를 읽어가지고 이거에 맞는 아미노산을 가져와서 붙여.
이런 식으로 결합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의 결합, 무슨 결합이라 그랬죠? 야, 요 정도는 맞춰줘야지. 지지난 시간에 한 건데. 그치? 펩타이드 결합. 근데 이런 펩타이드 결합이 길게 늘어서면 폴리펩타이드. 그렇지? 이런 식으로 단백질을 만드는 거야. 누가? 이 라이보솜이. 그쵸? 그 다음에 그걸 가공하는 애가 누구냐면 소포체야. 택배로 보낼 거야. 그러면 내가 소포를 예쁘게 쌌어. 우리 소포 보낸단 말 하잖아. 그래 소포체야. 만든 단백질을 소포로 싸갖고 갖고 있다가 보내. 어디로 갔냐면 내가 우체국으로 갔더니 우체국은 규격 봉투가 있네. 규격 박스가 있어. 뭘로 만들어져 있는? 골판지로 만들어져 있는. 그래서 어디를 보내는 거야? 소포체가 소포를 골지체로 보냈네. 골판지로 싸서 어디로? 세포 바깥으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외우면 좀 암기하기가 쉬워. 그렇죠? 라이보솜에서 만든 단백질을 소포를 싸서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보내니까 골판지로 싸서 어디로? 세포 바깥으로 보내준다. 근데 이거를 골지체에서 소낭이라는 걸로 싸는데 골판지로 쌉니다. 이래버리면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그 연상을 하면서 외우라는 뜻이에요. 가운데 확대경에 그 얘기가 있네. 단백질의 합성과 이동에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 핵에서 DNA에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DNA는 뭐 여기서 RNA를 만든다는 얘기는 없지만 뒤에 배울 거예요.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한 다음에 그걸 소포체로 보내면 소포체에서 골지체로 보내서 골지체에서 단백질막으로 싸서 소낭이라는 걸 만들고 작은 주머니란 뜻이에요. 소낭을 세포 바깥으로 분비를 해. 그러면 우리 입에서 침샘에서 효소가 하나 나오잖아. 침샘에서 나오는 효소 뭐 있죠? 아밀레이스. 그렇죠? 아밀레이스가 효소야. 단백질로 만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침샘에 있는 우리 그 세포들이 아밀레이스를 만들어내는 거야. 그래서 라이보솜에서 만든 다음에 소포체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골지체한테 주니까 골지체가 단백질막으로 싸가지고 뿜어내는 거야. 그게 우리 침하고 같이 섞여 나와서 나오는 거고,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면 달달한 느낌이 나는 이유는 탄수화물을 이 아밀레이스가 뭘로 분해하니까? 엽당으로 분해하니까 달달한 맛이 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자, 이제 엽록체 보도록 합시다. 초록색을 띄고 있대. 초록색 위에다가 밑줄 치고 위에다가 뭐라고 쓰냐면 엽록소라고 적어주세요. 엽록체가 초록색을 띄는 이유는 엽록소라는 색소가 있어서 그래. 얘가 초록색이야. 그래서 초록색을 띄는 거고요. 막 동그라미 칩니다. 막. 얘도 막으로 쌓여져 있어. 광합성을 하고요. 포도당 합성을 해. 거기 밑줄 치세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포도당을 합성. 그 다음에 마이토콘드리아 나오네요. 마이토콘드리아도 막 동그라미 치고요.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밑줄 치고요. 생명활동을 하는데 사용되는 에너지를 생산 밑줄 칩니다. 마이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야. 에너지를 만드는 일이야. 그리고 그 밑에 엽록체하고 마이토콘드리아의 도식이 나와 있는데 실제 이렇게 생겼잖아. 엽록체는 실제로 이렇게 동전이 쌓여져 있는 모양으로 생겨 있고요. 이거 이제 생명과학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보게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동전이 쌓여 있는 틸라코나이드라는 식으로 되어 있고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고요. 마이토콘드리아도 이중막 구조로 되어 있어. 그래서 그 안막하고 바깥막에서 둘 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데 꼭 번데기처럼 생기기도 했고 이렇게 핫도그에 케찹 뿌린 것처럼 생겼죠. 그래서 나도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야.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그리면 마이토콘드리아, 쭉쭉쭉 직선이 돼 있으면 엽록체. 그리고 액포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고 세포막. 세포막도 밑줄 칠게요.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까지 밑줄 칩니다. 마지막 줄에 세포벽. 세포를 보호하고 세포의 형태를 유지. 세포막 밑줄 안 쳤네. 세포막은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 밑줄 칩니다. 세포막은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 지금 밑줄 친 것만 외워도 돼요. 그냥 요약해서 내가 이야기한 거니까.
한 페이지 넘겨보면 개념 확인 문제가 있고 세포막 방금 이야기했던 물질이 출입하는 것을 조절하는 세포막의 기능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세포막의 구조를 볼 건데 세포막은 인지질하고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인지질이 뭔지 단백질이 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인지질, 단백질.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소화 배울 때 탄수화물은 최종 분해되는 산물이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지방은 뭐였죠? 최종 분해 산물이? 내가 단위체 할 때도 얘기했었는데 지방산과 모노글리세리드. 어떻게 생겼냐면 지방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렇게 생겼는데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 지방들이 어디서 소화가 되냐면 소화 효소는 아니지만 쓸개즙이 먼저 요걸 이렇게 끊어. 쓸개즙이 잘게 자르는 효과를 가져오고 얘를 최종적으로 어떻게 분해하냐면 요렇게 생긴 애하고 요렇게 생긴 애로 분해하는데 요걸 지방산이라고 하고 요걸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불러. 이 글리세린이고 모노 지방산이 하나 붙어 있어. 그래서 모노글리세리드라고 부르는 거야. 근데 세포막은 인지질하고 뭘로 되어 있대요? 단백질로 되어 있대. 그래서 세포막을 그림 그리라고 하면 내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 보세요. 요렇게 동그란 거 다리를 2개 갖고 있는 머리들이 이렇게 있어. 근데 그게 이렇게 이중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중간에 이런 단백질이 박혀 있어. 그리고 이렇게 박혀 있는 애들도 있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단백질에는 뭐가 이렇게 달랑달랑 붙어 있기도 해. 자, 이 그림에 되게 중요한 단서들이 있거든요. 얘네 2개가 단백질이고 얘네들이 인지질인데 이 위에 있는 걸 인산이라고 하는 머리. 얘는 친수성이야. 물하고 친해. 얘네들이 지질인데 꼬리. 얘네들은 소수성이야. 물하고 안 친해. 기름하고 친해.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돼 있어? 인지질이 2층으로 돼 있죠?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불러요, 이거를. 얘가 인산이야, 머리. 그럼 왜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배열돼 있지 않고 이렇게 배열돼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게 뭐죠? 우리 몸에서 제일 많은 물질. 우리 몸의 70%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 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세포막이잖아. 세포 바깥에도 물이 많고 세포 안에도 물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물하고 친한 애들이 바깥에 있어야지. 그리고 기름막으로 싹 보호하고 있는 거야. 세포 하나를. 요 단백질이 재밌는데 우리가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암에 걸려서 병에 걸려가지고 뭐 다른 세균이나 이런 게 들어왔거나 암에 걸린 세포를 누가 가서 먹지? 백혈구가 가서 먹잖아. 근데 백혈구는 얘가 병에 걸린 세포인지 암에 걸린 세포인지 어떻게 알고 먹는 거야? 그 생각 안 해봤지? 우리 모든 세포는 아이디 카드 같은 걸 갖고 있어. 요게 당이거든, 당. 당단백이라고 불러 얘를. 당단백. 얘가 아이디 카드 역할을 하는 애야. 백혈구가 뭐 눈이 있는 거나 레이더가 있는 게 아니니까 쓱 지나가면서 요런 걸 싹 만지면서 다니는 거야. 근데 이게 망가진 애가 있어. 왜 망가지냐면 바이러스에 감염되거나 박테리아에 의해서 박테리아가 억지로 얘를 감염시키면 얘가 끊어지거나 훼손이 되거든.
그러면 쓱 가다가 이상한 게 만져지면 너 뭐야? 아이디 줘봐. 이게 없어. 그러면 일단 먹고 보는 거야. 그래서 백혈구를 대식세포라고 불러. 얘는 무조건 먹어 일단. 근데 이 백혈구가 잘못 알고 내 몸을 잘못 공격하는 경우도 있어. 정상적인 세포인데 막 공격을 해. 면역세포들이. 그게 알러지야. 아토피 같은 거는 그런 경우고. 알러지는 공격받아서 한 거니까 알러지 말고 아토피가 그런 경우야. 아니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지 내 몸의 항체들이 내 몸을 공격하는 거야. 뭔가 잘못된 거지 상황. 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애고요. 그러면 이제 세균들도 어떻게 해? 들어올 때 얘 망가뜨리면 내가 공격당하는 걸 아니까 나중에는 이거를 안 망가뜨리고 들어오는 세균들도 생기겠지. 그런 식으로 계속 항체와 이런 외부 물질들과 전쟁이 일어나는 거고, 얘는 뭐냐면 관통돼 있잖아. 이거는 통로 단백질이라고 불러.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애도 있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애들도 있는 거야. 그리고 보시면 연결돼 있어? 연결 안 돼 있지?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자, 그림 봅시다. 세포막의 주성분 인지질과 단백질 밑줄 치시고요. 구조의 두 번째 줄,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 단백질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밑줄 쭉 치세요. 되게 중요하죠.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는데 인지질은 이중층이고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어서 단백질이 고정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머리는 진수성이고 꼬리는 소수성이다. 그리고 아까 세포막이라는 건 어떤 물질을 지나갈 수 있게 한다 그랬잖아. 물질이 출입하는 걸 조절한다라 그랬는데 어떻게 조절하냐면 선택적으로 투과시켜. 그래서 2번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인지질을 통해서 들어오는 애들도 있고 이런 막단백질을 통해서 들어오는 애들도 있다라는 거.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지금 우리 학교는 이라는 드라마 있었는데 봤어? 학교에 좀비들이 막 생긴 거잖아. 감염에 의해서. 그러면 내가 도망갈 건데 학교에 좀비들이 막 생겼어. 여기가 1층 교실이라고 생각해봐. 뭐 창문을 열고 나가든 문을 열고 나가든 막 복도에 있으면 문으로 못 나가니까 창문 넘어 나갔어. 근데 학교 담장이 있잖아. 얘를 학교 담장이라고 생각하면 돼. 인지질을. 그리고 이 통로단백질을 교문이라고 생각해봐. 누가 더 멀리 많이 한꺼번에 나갈 수 있겠어? 교문으로 나가는 게 훨씬 많이 나가겠지. 담장으로는 한 명씩 어렵게 나갈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일로 나갈 수 있는 애들도 있고 일로 나갈 수 있는 애들도 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나가는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나가는 애들은 좀 작은 애들, 가벼운 애들이 일로 나갈 수 있어. 등치가 크면 인지질 이중층을 넘어갈 수 없어. 담장 넘기 힘든 것처럼.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인지질 이중층을 잘 투과하는 물질, 작고 지질과 잘 섞이는 애들, 그리고 전하를 띄고 있으면 안 돼. 얘를 밑줄 칩니다. 지방산, 산소, 이산화탄소. 작고 지질과 잘 섞이면서 전하가 없는 애들. 근데 인지질을 잘 못 통과하는 애들, 그러니까 어디로 통과해야 돼? 막단백질로 통과해야 되는 애들은 크고 지질과 잘 안 섞이고 전하를 띠고 있는 애들. 그래서 포도당,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아미노산 이런 애들은 다 막단백질을 통과합니다. 포도당 밑에 아미노산도 하나 써주세요. 근데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이동할 때는 확산이라는 방법을 쓰거든. 확산은 물리적인 거야. 내가 방귀를 빵 끼면 방귀 냄새가 퍼져 나가겠지, 그치? 그거 뭐라고 불러? 확산이라고 부르지. 확산. 기체가 퍼져나가는데 어떤 에너지를 필요하는 거 아니잖아, 그쵸?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거죠. 그래서 확산, 밑줄 칠게요. 물질이 농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현상 밑줄 치고요. 두 번째 줄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도 밑줄 쳐주세요. 확산은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지질 이중증을 통해서 하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단순 확산 거기다 좀 체크해 주시고 밑줄 쳐 주시고 막단백질을 통해서 하는 거 촉진 확산 거기도 밑줄 쳐 주세요. 그리고 이동하는 물질 단순 확산은 기체 분자 그리고 지용성 물질 가장 대표적인 게 폐포에서 이산화탄소하고 산소 교환하는 거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걸 거고요. 막단백질을 이용해서 촉진 확산되는 거 수용성 물질 포도당 아미노산 같은 거 그리고 전하를 끼는 물질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그리고 촉진 확산하고 단순 확산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할 건데요. 넘어갔거든. 한참 전에 아주 꿀잠을 주무시고 있어. 그래프 한번 볼 건데 189쪽에 이런 그래프가 있네. 물질의 이동 속도하고 농도 차이에 대한 그래프. 여기가 농도 차고요. 여기가 이동 속도. 단순 확산은 농도 차가 크면 클수록 점점 커지는 거야. 근데 촉진 확산은 처음에는 좀 크게 증가하다가 나중에는 천천히 증가하는 면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우리 학교는 이야기를 한 게 애들이 많아지면 밀려가지고 담장으로 넘어가는 애들은 점점 더 많이 넘어갈 수 있을 거야. 근데 교문으로 넘어가는 건 교문이 열려 있으면 처음에는 확 나갈 수 있지만 교문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찡겨가지고 너무 많이 밀려나가면 되레 못 나갈 수도 있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시간당 나갈 수 있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지. 그래도 누가 더 많이 이동해? 촉진 확산이 훨씬 더 많이 이동합니다. 왜? 단순히 이동하는 것보단 더 잘 이동하겠지. 길이 있으니까. 이건 길을 뚫는 거고 이건 길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길이 있는 게 훨씬 더 많이 지나가. 근데 폭이 있으니까 양은 정해져 있는 거고. 이 그래프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도차가 지나면 단순 확산이 더 빠르다. 그렇지는 않아. 비슷하게 같아질 수는 있지만 농도차가 심해졌다고 해서 촉진 확산보다 단순 확산이 더 잘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삼투라는 게 나오네요.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대표적인 게 삼투하고 확산인데 확산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물질이 농도가 짙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걸 확산이라고 했는데 삼투는 그럼 뭐냐면 물질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동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U자관이 있다고 한번 책에도 있는 내용이니까 볼게요. 이렇게 U자관이 있는데 여기에 비투과성 막이 하나 있어. 셀로판지 같은 거. 물은 통과하는데 물질은 통과하지 못하는 막이 있어요. 여기에 물이 요만큼씩 차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여기에다가 내가 소금을 넣을 거야. 소금을 여기는 6덩어리 정도 넣고 여기는 12덩어리를 넣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에 확산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 여기는 12덩어리가 있고 여기는 6덩어리가 있으니까 물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자연스럽게 에너지 사용 없이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치? 확산이니까. 근데 이 소금 입자가 이 막을 통과하지 못하네. 통과하고 싶은데 통과하지 못해. 이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쪽에 있는 농도가 흐린 쪽에 있는 물이 이동을 해. 그래서 물이 이 정도 이동하는 거야. 이만큼이 없어져. 이 물이 일로 와. 그러면 보세요.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60ml 안에 6개의 농도가 있었는데 10분의 1의 농도가 있었고 여기는 똑같이 60ml 안에 12개가 있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20ml의 물이 이쪽으로 넘어갔어. 그러면 얘는 물이 40ml만 남고 입자는 6개 그대로겠죠? 근데 얘네는 어떻게 됐어? 물이 20ml가 넘어왔으니까 80ml 안에
12개는 그대로 있으니까 여기는 어떤 식으로 됐어? 희석이 된 거고 여기는 농도가 증가가 된 거죠.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 이걸 삼투라고 합니다. 물이 이동하는 거야. 입자가 이동해야 되는데 입자가 이동하지 않으니까 물이 이동하는 거.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거 되게 자주 볼 수 있는데 목욕하려고 탕에 들어가 있어. 너무 오래 있으면 손이 어떻게 돼요? 막 쭈글쭈글해지지. 목욕탕 물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온 거야. 밖에 나가서 건조한 데 있으면 이거 다시 다 마르거든. 그런 것처럼 건조하다라는 건 습기, 그러니까 물기가 빨려 나가는 거니까. 이런 것도 삼투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세포하고 삼투하고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이게 옛날부터 우리가 쓰던 자료거든요. 한번 볼게요. 어떤 식으로 되는지 봅시다. 식물세포하고 동물세포를 두 가지를 볼 건데 동물세포는 적혈구를 쓸 거고요. 식물세포는 양파 뿌리를 쓸 거야. 그래서 세 군데에다 넣어 볼 건데 얘는 동물세포 적혈구고요. 얘는 식물세포 양파 뿌리야. 얘는 저장액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고 얘는 등장액 얘는 고장액이라고 써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 저장액은 농도가 흐린 거, 그러니까 싱거운 물. 등장액은 우리 몸이랑 농도가 똑같은 물, 짭짤한 물. 고장액은 짠 물, 농도가 진한 거. 왜냐면 우리 몸도 소금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몸이 안 좋으면 링거 맞잖아, 그치? 그 링거의 99.9까지는 좀 되지만 99% 이상이 뭘로 이루어져 있냐면 소금물로 이루어져 있어. 생리식염수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먹어도 되는 소금물이라는 뜻인데 우리 체액의 농도하고 딱 맞춘 소금물이야. 왜냐면 우리 몸에다가 그냥 맹물을 주사해버리면 우리 적혈구들이 다 터져버려. 그런 일이 벌어져. 왜냐면 여기서처럼 저장액이면 그냥 맹물에다가 적혈구를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적혈구가 지금 원래 이렇게 생겼는데 적혈구가 되게 빵빵해졌잖아. 도넛처럼. 왜 그러냐면 얘가 짠데 이 짠 성분, 소금 성분들이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물이 밀려 들어가는 거야. 물론 여기서 물도 나가기도 해요. 안 나가는 건 아니야. 근데 나가는 거보다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얘가 빵빵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지금 뭐라고 써있냐면 부피가 커진대. 근데 터지기도 한대. 용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용혈. 터진 거야. 피가 녹았다라는 게 용혈은. 근데 등장액은 어때요? 그대로지 모양이. 나가는 것만큼 들어와.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안 나가고 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나가는데 그만큼 들어오니까 변화가 없는 거야. 근데 고장액은 어때요? 애가 쪼글쪼글해졌지. 얘도 나가긴 해. 들어오기도 하고. 근데 들어오는 건 얼마 안 되는데 밖이 짜니까 내 몸 안에 있는 물이 더 많이 나가서 저렇게 쪼글쪼글해지는 거야. 동물세포는 세포가 모양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근데 식물세포는 어때요? 세포 벽이 있죠? 그래서 형태가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는 원래 이런 모양이어야 되는데 애가 막 빵빵해졌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팽윤이라고 합니다. 팽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기억을 해줘야 돼요. 팽윤도 동그라미 쳐주시고 얘 용혈, 얘는 팽윤. 얘도 마찬가지야. 나가기도 하지만 들어오는 게 더 많으니까 이렇게 빵빵해진 거야. 근데 고장액은 어떤 상황이냐면 얘는 세포 벽이라는 게 있잖아. 원래는 이런 식으로 생겼었을 건데 얘가 떨어져 나가는 거야. 이쪽이. 왜? 나가는 물이 들어오는 물보다 많으니까 이렇게 분리가 돼. 세포 벽하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원형질 분리라고 합니다. 요 세 개를 기억해 주세요. 동물세포는 저장액에 들어가면 용혈, 터지는 거.
식물세포는 저장액에 들어가면 빵빵해지는 팽윤, 고장액에 들어가면 원형질 분리.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거든. 내가 격투기를 배웠는데 2달 정도 배웠어. 아니 진짜 배웠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2달 정도 배웠는데 이제 시합을 할 거야. 그 스파링을 할 건데 방이 3개가 있어. 누가 나올지 몰라. 첫 번째 방에 딱 들어갔더니 격투기 경력이 10년이야. 잔뜩 쫄아서 들어갔는데 격투기 경력이 10년인데 12살이야. 아니 아무리 격투기를 10년 동안 배웠다고 해도 12살한테 지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럼 어떻게 되겠어? 내가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겠지. 아 이겼네. 이런 상태. 빵빵해지는 상태. 근데 딱 들어갔더니 격투기 경력이 2달이래. 나랑 똑같아. 딱 들어갔더니 나랑 체급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해 보이고 비슷해 보여. 그럼 어때? 그냥 긴장한 상태. 평소하고 다르지 없겠지. 근데 세 번째는 격투기 경력이 20년이래. 딱 들어갔더니 와씨 조폭이야. 막 팔자국도 있고 막 근육이 막 이래. 그럼 어떻게 되겠어? 아휴, 오늘은 살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쪼그라들 거 아니야. 그런 상황인 거야. 고장액은 쪼그라들어. 떨어져 나갈 정도로 내 몸하고 내 영혼하고 분리가 되는 거지. 아, 저 아저씨한테 맞으면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인 거지. 구분할 수 있겠죠. 요거 세포하고 삼투. 그러니까 삼투는 확산하고 다르게 뭐가 이동한다? 물이 이동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도 내신 만점 문제를 쭉 하시면 되고요. 한 페이지 넘기면 196쪽에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이 있거든요. 요거까지 하도록 합시다. 생명 시스템의 정보의 흐름만 남겨놓는 거야. 그러면 이건 간단하니까 후딱 하고 넘어갈 건데, 다음 시간에 이 부분은 조금 보충을 해야 되긴 할 것 같아. 우리가 화학 반응이라는 거를 처음 배운 것도 중학교 2학년일 거거든. 화학 반응 196쪽으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그 앞에를 보고 있는 친구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잠깐만 옆에 있어요. 잠깐만. 어이구야. 물질대사라는 게 나와요. 물질대사. 물질대사라는 게 뭔지 잠깐만 보도록 합시다. 물질대사라는 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야. 물질대사. 그러니까 화학 반응이 뭐 생체 밖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생체 안에서도 일어나기도 할 텐데,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하는 거고요. 물질대사는 우리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좀 달라야 되겠지. 그 왼쪽에 그림이 있는데 요거하고 한번 비교해 볼게. 포도당을 불로 태워. 그러면 약 400도 정도의 열이 나거든요. 포도당을 불로 태우면. 근데 그 열이 천천히 나겠어? 한 번에 확 나겠어? 확 나야지 400도까지 올라가려면. 그러면서 포도당이 타면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나와. 포도당을 태우면. 근데 우리 몸에서도 마찬가지로 포도당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거든. 근데 우리 몸에서 만약에 400도의 열이 나버리면 우리 죽을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우리 몸에서 포도당을 태울 때는 이걸 세포호흡이라고 하는데, 단계적으로 조금씩 태워. 그래서 우리 몸은 몇 도를 유지하고 있냐면 36.5도, 37도 이 정도를 항상 유지하고 있어. 왜? 포도당을 태울 때 찔끔 태우니까. 그래서 그게 차이가 나는 거야. 몸 밖에서 일어나는 거하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물질 대사가 그렇게 차이가 나. 자, 물질 대사로 와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거기다 밑줄 칠게요.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밑줄 쳐주세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고요. 동그라미 1번에 에너지 출입이 함께 일어난다 밑줄 치고요. 동그라미 2번에 효소가 관여 밑줄 칩니다. 효소가 관여 196쪽이고요. 효소가 관여. 동그라미 3번에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밑줄 칩니다. 이게 물질 대사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하고, 물질 대사를 할 때는 에너지 출입이 반드시 함께 일어나고 효소가 관여하고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네 가지. 문제 내기 딱 좋겠지. 요즘 오지선다니까. 그쵸? 그리고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
이런 거야. 그래프로 그려보면 동화작용이라는 건 작은 게 커지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여기가 에너지고요. 이 시간이거든요. 이게 동화, 이게 이화. 작은 게 커지는 거, 큰 게 작아지는 거. 동화작용, 이화작용. 그러려면 동화작용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 외부에서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겠지? 흡열. 또 뭐라고 할 수 있어? 작은 게 복잡해진 거니까 합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화작용은 에너지가 높은 게 에너지가 낮은 걸로 변하는 거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발열, 분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흡수, 방출, 에너지를 방출하겠죠. 그래서 보세요. 동화작용은 히읗, 히읗, 히읗. 이거 써보세요. 그래프 옆에다가. 이화작용은 비읍, 비읍, 비읍. 방출, 발열, 분해. 요 과정이 이렇게 나눠집니다.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 CO2라는 거하고 H2라는 거를 이용해서 C6H12O6인 포도당을 만드는 과정. 얘는 뭐겠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어떤 에너지? 빛 에너지. 이거 동화작용이겠죠. 근데 이 커다란 애를 이렇게 분해하면서 에너지를 뿜어내는 거, 이거 이화작용이겠죠. 이게 세포호흡이잖아. 이거는 광합성이고, 합성, 이거는 세포호흡. 발열이 일어나겠죠. 근데 이 과정에 뭐가 필요하다?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라는 건 다른 말로 생체 촉매라고도 해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 물질대사라는 건 화학 반응인데 에너지 출입이 있어야 되고 들어오거나 나가거나, 그쵸? 단계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효소가 관여한다. 그래서 효소의 작용과 활용이 있는데 봅시다. 효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원래 이렇게 되려면 얘가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에너지가 있어야지 이렇게 변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활성화 에너지라고 불러. 활성화 에너지. 근데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하단 말이야. 근데 효소가 있으면 이게 줄어들어. 이만큼 아니라 요만큼만 있어도 반응할 수 있게 만들어줘. 그러니까 효소가 있으면 활성화 에너지가 줄어드는 거야. 요만큼으로. 반응이 훨씬 잘 일어나겠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원래 얘가 이만큼 되려면 단순히 이만큼의 에너지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만큼의 활성화 에너지가 필요해. 얘는 더 커.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이야. 동화작용하고 이화작용하고 폭이 달라요. 어디서부터인지. 출발점부터인 거야. 근데 효소가 있으면 어떻게 돼? 이만큼만 있으면 되는 거야. 활성화 에너지가. 그리고 한 가지 더. 반응물하고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이것도 기억을 해줘야 돼.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반응열은 똑같아. 둘 다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에너지야. 이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효소의 작용을 한번 볼 건데, 효소는
197쪽에 보니까 특정 반응물하고만 결합한대. 그걸 기질특이성이라고 불러. 우리가 아까 아밀레이스 얘기했죠. 입에서 나오는, 침에서 나오는 아밀레이스는 뭐만 분해하지? 탄수화물만 분해하잖아. 단백질 분해 못하잖아. 그쵸? 효소라는 건 밑에 그림 보면 딱 그 맞는 애들만 결합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반응물하고 효소하고 결합한 걸 효소기질 복합체라고 하고요. 거기도 밑줄 좀 쳐주세요. 효소기질 복합체. 그게 지금 쪼갰네. 얘는 이화작용하는 효소야. 근데 얘는 계속 사용돼. 지속적으로. 그래서 짜장면 먹으면 짜장면 꾸덕꾸덕 하잖아. 근데 다 먹을 쯤 되면 밑에 막 물 생기잖아. 이 들어온 게 아니라 건강한 거야. 그게. 우리 입에 있는 아밀레이스가 내가 짜장면을 빨아 먹으면 젓가락에 묻었어. 이게 또 푸는 과정에서 묻는 거야. 아밀레이스가. 그래가지고 전분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물처럼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어른들이랑 식사를 했는데 어른들 그릇은 꾸덕한 게 남아있고 내 것만 물이 있다 그러면 어른들을 좀 안쓰럽게 생각해야 돼. 저분들은 이제 소화효소가 별로 안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왜냐면 소화효소라는 건 계속 일하거든. 효소는 재사용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효소의 두 가지 특징, 기질특이성 그리고 단백질로 되어 있다라는 거랑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질특이성에 보니까 주성분은 단백질 밑줄 치시고요. 한 종류의 반응물에만 작용 밑줄 칩니다. 그리고 재사용 제목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기질 특이성이 있어서 한 종류에만 반응하고 재사용이 된다. 밑에 보면 카탈레이스 작용이 있는데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우리 몸에서 효소가 어디에 작용되는지 우리 일상생활에서 효소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런 내용들이 쭉 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내신 만점 문제도 쭉 풀어오세요. 203쪽까지. 그러면 우리 뭐만 남냐면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 흐름 요거 하나 남거든요. 다음 주에 둘 다 갖고 옵니다. 교재. 이거 검사 싹 할 거야. 그동안 안 한 거. 그러니까 밀린 시간 동안 다 해 오도록 하세요. 안 해올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저 중간에